클리어해 법입니다. 네, 조개사로 가볼까요? 아, 조개사 요새 핫플레이스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거기 지금 숨어든 분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조개사 근처에 맛집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사님은 그럼 숨어든 사람 얘기할까요? 이게 먹방 아닌가요? 먹방이 아니고 법법법으로 알고 있어서. 아, 법법법이었나요? 네, 그럼 먹방 다시 아닙니다. 합시다. 네. 아, 그러면은 조개사 근처 맛집 많아요. 저는 조개사 근처 맛집 네. 먹방인 줄 알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법법법이었으면 그럼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6일날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아니었어요. 네. 6일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거치 결정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었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찾아봤더니 6일날 거취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이 어느새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근데 네. 왜 그거 본인이 결정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범법자가 내가 언제 이건 체포당해도 할 말 없는 건데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좋은 나라였나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 뭐 일 처리 좀 하고 한 3년 있다가 감옥 갈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이러면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범인 은닉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자가 네. 숨으려고 할 때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가족. 그건 친고죄. 아니요. 친족 간의 친족. 특례. 친족 간의 특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직계가족 누가 범인인데 그거를 숨겨주면 요거는 이제 범인 은닉죄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법도 말하자면 인간 생활의 어떤 관습 관리를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죠. 법도 정이 있다. 네. 인정이 있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 예. 아들이 범죄자일 때 엄마가 숨겨주는 거. 알면서도 숨겨주는 거. 남편이 범죄자일 때 아내가 숨겨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처벌하지 않아요. 네. 친족 간의 특례라고 해서 내 가족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모는 것이 더 나쁘다. 단 설득시켜서 자수를 시킬 때는 네. 그래도 뭐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숨겨주는 것에 대해서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A는 어떨까요? A는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왜냐면 A는 법적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요 과거에 혼인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죠. 아니 은닉을 시켜주면서 혼인신고를 네, 한다고요? 여자가 가서 혼자 가서 이런 또 수뇌부 얘기 좋아하세요? 아니 그 운동권 뭐 저 도피 예, 옛날에 그 숨겨준 예, 겁니까? 옛날에. 그 그래서- 결혼은 유지가 됐나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고, 아니. 네. 근데 제가 법을 알기로는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네 그러니까. 법학과.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용서가 되고 하는데요. 네. 진짜 한상균 위원장은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요 조계사로 피신을 가 있는데 과거에는요 명동성당으로 갔죠. 명동성당이 일종의 성지였죠. 네. 소도였죠, 소도. 예. 근데 그때는 그럴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뭐 아무튼. 네. 저는 네. 그 당시에는 더 탄압받는 시대였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 갔던 건 저는 그래도 일본 진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셨던 말이 있죠. 네.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던 분이었죠. 네. 그리고 명동성당은 진짜 소도였고요. 지금은 2015년에는 소도가 필요할까요? 그때 아무튼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소도가 필요한 사회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조교사에 들어가서요. 네. 내가 2차 걸기대 2차 그거 뭐 뭐 무슨 걸기대회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하겠다. 네. 네. 지휘하겠다. 그래서 지휘까지 해도 네. 안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밥도 주고 네. 템플스테이 하나요? 템플스테이인가 보다. 템플스테이 맞죠? 네. 템플스테이 네. 영어로 딱 맞지 않아요? 그렇네요. 돈도 안 내고 네. 근데 신도회에서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6일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네. 옷이 다 벗겨지고 속옷 차림으로 지금 있다. 옷이 다 신도회장이라는 벗겨진 분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는 가운데 본인이 안 나가려고 본인이 그냥 홀랑 벗은 거예요. 그게 저도 벗긴 네. 줄 알았거든요. 벗은 거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의사는 없어 보이네요. 템플스테이가 만족스러운가 봐요. 네. 근데 지금요, 조계사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대요. 내보낼 수도 없고, 왜 못 내보내죠? 저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스님들이 화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설득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을 이렇게 동일한, 말하자면 비중으로 놓고 화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이나 무슨 나라 대 나라나 이게 격이 맞아야 거중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과거에 철도 노조 할 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글로 다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다 그래 갔었죠. 그런데 화쟁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이해해요. 근데 지금 이제 1차가 끝났고 2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도위원회에서 그만큼까지 나섰고 했으면 이제는 설득해서 내보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네. 국민적 피로감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나와야 돼요. 그럼요. 본인이 왜 조계사나 불교계를 입장을 곤란하게 하냐고요. 그럼요. 다른 사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그걸 보고 범인 은닉죄를 본인이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 법리를 법대로 적용한다면은 그 스님들 범인 은닉에 해당하는 거네요. 근데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도 지키겠다라고. 그 마음은 이해해요.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상균이 지금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을 한 걸 본인이 떳떳하게 싸운다면서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계약이 개선되는 그날까지는 안 있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기준은 또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네. 1996년도 이맘때 기사와 네. 2015년 기사를 비교했습니다. 모 신문사에서요. 비교를 했더니 기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가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 그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럼 영원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네. 1996년도 기사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노동계약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노동법은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큰 변화가 있나요? 아니에요.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 96년 직후에 97년에 IMF가 터졌죠. 맞습니다. 근데 그 네. 계약이라고 했던 단어들 지금도 쓰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템플스테이를 쭉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들립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조건을 거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때가 되는 네.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제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좀 더 빠른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봐줬는데 그럼 나는 왜? 네. 나 같은 그럼 모두가 조계사로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럼요. 네. 이제는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역은 없다. 범죄자에게 성역은 없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 줬으면 충분한 거라고 12월 5일 날 네,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화 시위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가면 많이 쓰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가면을 쓰는 우리가 범죄에서요. 네. 그냥 강도와 복명 강도는 달라요. 그것도 법적으로 다릅니까? 그럼요. 네. 복명 강도인 경우는 조금 더 가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더 용감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죄를 저지른다는 자의식이 훨씬 강했던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얼굴을 가렸을 때와 얼굴을 보일 때 좀 더 다르죠. 책임감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시위가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가면 무도회를 했던 시위가 결코 좋다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떤 한 정치인은 왜 가면 쓰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럼 가면 안 쓰고 나오면 정부에서 선텐크림 지원해 줄 겁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저기 햇빛 가리기 한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도 제가 얼핏 들었어요. 3차도 할 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저는 3차가 사실 좀 우려돼요. 가면 속에
가면을 쓴 진짜 가면이 필요한 사람이 섞여 나올까봐. 저는 네. 제가 좀 우려일 수도 있어요. 이 차가 평화로워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진짜 무서운 가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차 말하자면 무슨 집행지를 한상균 씨가 지휘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이거는 법적 공권력의 모습에 안 맞다. 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조계사에 있으니까 템플스테이를 시켜주고 네. 다른 사람은 즉석에서 체포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처럼 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해서 법이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은 공평함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